이어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제 뭐 DTI와 LTV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제 법안들을 제출을 했지요. 그런데 번번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재건축 개발비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안들이 정부의 어떤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회의 어떤 문턱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DTI라든지 LTV는 뭐 국회 문턱을 넘지 않더라도 거래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수장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이런 DTI나 LTV 규제들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규제들은 과거 화랑기 때 도입되었던 건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니까 여기에 맞춰서 규제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규제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전화 사정이 좀 고르지 못해서 다시 전화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DTI와 LTV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잘 들리네요. 네. 일단 뭐 규제도 이제 좀 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 현재 주소를 한번 짚어보죠.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만성적인 수요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로 그동안 왕성한 주택 수요를 자랑했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고요. 그리고 30대들이 구매력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택의 어떤 유효 수요층이 굉장히 얇아진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도 되지 않고 또 가격도 오르지 않는 이런 침체 양상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이 장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에 뭐 LTV, DTI 규제 완화 그동안 계속 뭐 법안이 통과될 거다 기대가 많았지만 번번이 이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행정당국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이제 개정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은 과거의 어떤 그런 뭐 분양가 상한제와는 달리 시행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뭐 현재 DTI 서울시 50%, 수도권이 60%로 제한이 돼 있고 LTV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50%, 지방 60% 비율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뭐 이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풀릴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난번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DTI와 LTV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연령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걸 유추해 보면요, 지금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DTI나 LTV 비율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다소 불리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걸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뭐 사회생활 초년생들 그리고 고령자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약간 미세 조정이라든지 뭐 자영업자들이 이제 소득 증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아마
논의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우려, 뭐 이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을 때 여기에 따른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올바른 좀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DTI LTV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주요 억제 장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특히 DTI 같은 경우에는 그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어떤 그런 신호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인 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복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계부채를 더 심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런 걸 훼손할 가능성, 일종의 이제 부메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토의라든지 토론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어떤 가계부채의 어떤 연착륙 방안도 함께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낭중지치 스몰캡 코너 이어집니다.